나는 낮이고 밤이고 너로 세수를 하는데 그것이 따끔거리기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손바닥 사이로 굴린 너의 고운 입자로 얼굴의 신경은 날카롭게 데이는데 나는 그것이 좋다. 따뜻해지는 체온. 이것은 나에게 숨이다. 나는 홀로 이곳에서 더러운 것들의 품이 되어 하루에도 10번씩 씻겨나가지 않으면 가려운 반면 너는 이렇듯 모난 눈썹과 둥근 콧등, 움푹한 인중과 부르튼 입술을 거쳐 내 모든 것들과 시선을 맞춘다. 지독하리만큼 향기로운 넌 농도 짙은 내 채취에 섞여 나는 그것을 이따금 맡으며 향이 흐려질 때쯤 의식처럼 다시 세수를 한다. 나는 이렇듯 무기력하여 어쩔 수 없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너를 아주 많이 사랑하게 될 것이다. 네가 있는 한 나는 투명하고 깨끗한 것이 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15분 라디오 그 49번째 이야기. 저는 DJ 수정입니다. 오늘의 오프닝은 김동주 씨의 글, 제가 세수라고 이름 붙인 미제의 글을 함께 읽고 왔어요. 골뱅이 김동주 돼 있는 거는 인스타그램 아이디니까 제가 좋아하는 분의 글이에요. 예쁜 글이 이것 말고도 참 많은 계정이니 들어가 보셔서 한 번쯤 문장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의 저스트 10미닛 시간 하기 전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내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전화 연결이 되게 호응이 커서 오늘도 해볼까 말까 고민 중입니다. 아직 아무에게도 양해를 구하지 않았어요. 사실 양해를 구해야 맞는 것 같기도 한데 또 당황하는 맛을 보는 것도 없지 않아 즐거운 일인 것 같아서 심술궂게 또 갑자기 전화 연결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오늘의 저스트 10미닛은 군화와 고무신 이야기였는데요. 제 친구 중에 일단 고무신 친구가 많은 것을 보아 참 접근이 쉬운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되게 사연이 많이 오기도 했고 얘기를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에요. 제 남자친구를 군대라는 곳에 보내기 전까진 고무신 군화를 부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군인을 만난다는, 남친이 군인이 됐다는 친구가 있으면 무조건 왜 사겨? 세상 남자 많아. 전역하고 다시 만나지 그래? 라고 대답하던 사람이라죠. 그런데 그랬던 제가 정작 제 남자친구를 보내고 나니 가볍게 말하던 지난 날들을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고무신이 있다면 할만하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할만해요. 휴가 나왔다 들어갈 땐 정말 많이 슬프지만 평소엔 애틋함과 그리움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상력이 늘어요. 만나면 뭐 할까 생각하다가 상상 한 번씩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삶이 정적이고 평화로워져요. 이렇게 늘어놓으니 장점이 참 많네요. 눈웃음. 장점 중에 최고는 시도 때도 없이 외롭다는 거겠네요. 요새 15분 라디오 사연 주제만 확인하고 제대로 사연 보낸 지는 몇 주 된 것 같은데 오늘 거는 무조건 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나저나 오늘 남친에게 전화가 오면 좋겠네요. 전화 연결을 했던 친구분인 것 같아요. 제가 사연을 보내달라는 제 부탁에 이렇게 친절하게 응해주시다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삶이 정적이고 평화로워진다는 말,
애틋한 말이네요.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 보내봐요. 떨리네요. 저는 사귄 지 300일이 되는 날 일병 진급 예정인 공군 공신 공순이에요. 귀여워요. 군어와 고무신이라는 주제를 보자마자 마음이 아려 괜히 눈물만 나더라고요. 저희는 200일이 지나자마자 군화와 고무신을 신게 되었어요. 학기 중에 정말 바쁜 저의 과 특성상 방학 때 제대로 데이트하자며 시험에 과제에 치이며 보내던 어느 날 남자친구의 공군 합격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종강을 하고 이틀 후에 글을 보내줬어야 했죠. 입대 전 마지막 데이트 날 따뜻하게 안아주던 남자친구 품에서 처음으로 펑펑 울었어요. 제게 많은 힘이 되어줬던 남자친구의 부재가 무서워 겁도 났고 2년간 고생할 남자친구 생각에 마음도 아파 그랬던 것 같아요. 6주간의 훈련소 생활은 둘 다 참 많이 힘들었어요. 매일 하던 카톡에서 사라지지 않는 일과 핸드폰 사진 속 환히 웃고 있는 그의 사진을 보며 보고 싶은 마음에 자주 울었죠. 주변에서 충고라며 제게 하던 말들은 너무 큰 상처가 되기도 했어요. 군대 기다려봤자 제대하면 너 차고 새로운 여자 만날 거다. 뭐하러 한 사람만 보면 2년이나 기다리냐. 공군이면 휴가도 자주 나오니까 안 힘들겠네. 라는 말들이요. 울면서 깬다는 게 어떤 건지, 길을 걷다 갑자기 눈물이 나는 것이 어떤 건지 처음 알게 되었죠. 이런 생활 속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건 힘든 군 생활을 하면서도 늘 저에게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주던 남자친구 덕분이었어요. 6주의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보내줬던 제 편지를 깜깜한 밤, 달빛과 시계의 불빛을 이용해 읽으며 틈틈이 답장을 빼곡히 써서 보내줬어요. 그가 적어준 편지 속에는 고맙다는 말이 참 많았어요. 사진 보내줘서 고마워. 편지 매일매일 쓰는 거 힘들 텐데 이렇게 써줘서 많이 고마워. 등등요. 저를 위해 천주교에 종교 참석을 하고 제 이름과 사랑한다는 글이 적힌 종이를 들고 사진도 찍혀 사이트에 올라오기도 했었죠. 아, 귀엽네. 이렇게 훈련소 생활이 끝난 후 특기학교에서 훈련을 받고 지금은 자대에서 일병 진급을 앞두고 있어요. 남자친구는 통화가 가능하던 날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짧게라도 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고요. 저도 늘 좀 더 예쁜 말을 해주려 노력하고 있어요. 며칠 전은 남자친구의 두 번째 휴가였어요. 평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하던 그 친구는 그날 저에게 내가 군인이라 미안해 라며 이야기하더군요. 이 얘기를 듣고 또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네요. 그리고 전 가장 예쁜 말을 해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줬어요.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너라서 난 정말 많이 행복해. 곧 있으면 남자친구랑 통화를 할 시간이 되어요. 오늘도 이 얘기를 해주려고요. 사랑하는 나의 공구나, 난 너의 손을 꼭 잡고 이 길 끝까지 함께 갈 거야. 너무 문장 하나하나 열심히 쓴 게 느껴져서 도저히 줄일 수 없는 그런 긴 사연을 읽고 왔습니다. 남자친구를 생각하는 예쁜 마음이 느껴져서 읽는 내내 참 저까지 애틋한 마음이 흘렀네요. 남자친구도 사연 보내주신 분도 많이 고된 시간이겠지만 이겨낸다면 후에 더 서로 굳게 손잡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응원합니다. 전 기다려보고 싶어요. 누구라도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이 말 3초라던데 9달 남았어요. 이건 군화 분이 보내주신 사연인 것 같은데 그래도 휴가 나와서 여자 만나 연애해라 라고 말하고 싶진 않네요. 좀 그래요. 그냥 예쁘게 사랑하던 사람들이 고무신 군화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는 뭐 대단하면서도 보기 좋은데 고무신 친구들을 많이 둔 사람 입장에서는 괜히 여자의 입장에서 별로 추천하고 싶진 않네요. 남자친구가 생기자마자 고무신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건 위험성이 조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연을 봐볼까요? 다음 사연도 구나분이 보내주셨어요.
저는 22살이고 올해 임관한 직업 군인입니다. 아마 직업 군인에 대한 얘기는 없을 것 같아서 몇 자 적어봐요. 저희도 훈련소를 거쳐 부사관학교 양성반에서 임관까지 16주를 보내게 됩니다. 외박 외출은 물론 면회도 잘 안 되죠. 할 수 있는 건 건물에 설치된 공중전화기와 편집분, 선물이나 필요한 물품들은 집에서 택배로 받죠. 덕분에 쉬는 날 전화기 앞에 가보면 여자친구와의 통화를 기다리는 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병사라면 벌써 자대에서 생활하고 휴가도 한번 나갔을 시간인데 아직까지 철제 계급장에 달지 못하고 교육을 받던 후보생들에게는 어느 커플 못지않게 눈물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지만요. 대신 모든 교육이 끝나고 임관식을 하던 날 정복을 차려입고 손에는 흰색 수갑, 장갑을 끼고 대현 병장에 줄 맞춰 입장하고 우렁차게 구호를 외치던 저희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멋졌을 겁니다. 그날 동기들을 보기 위해 오신 가족분들과 여자친구들이 엄청 많았는데 행사가 끝나고 다들 너무 행복해 보였어요. 여자친구와 손잡고 집에 돌아가는 동기들이 부럽더군요. 지금은 보수 교육을 받으면서 학교에 남아있는데 지나가면서 군기가 잔뜩 든 채로 경례하는 후보생들을 보면 몇 달 전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격려를 많이 해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군화의 저녁을 기다리는 고무신들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해주고 싶네요. 남자친구가 전역하게 되면 그 커플은 아마 세상의 어떤 힘든 일도 잘 이겨낼 거니까요. 화이팅입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꽃신 하는 사연이 2개 왔는데 잘못 보내신 건지 아니면 꽃신을 신으라는 꽃신을 신으라는 염원의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도 이왕 보내주신 거 후자로 기억을 해볼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을 다 만나고 왔어요. 군화와 고무신, 20대 초중반의 또래와 연애를 하는 사람이라면, 혹은 20대 초중반의 남자와 연애를 하는 여자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을 수밖에 없는 애틋함과 위태로움의 반복, 기다림의 시간들이겠죠. 사실 애틋함 옆에 위태로움이라는 말이 붙는 건 참 불공평하다고도 생각이 들고, 불공평하다기보단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애틋한 만큼 한 번 만났을 때 설렘은 배가 되겠지만 그 설렘을 계속해서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을 내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정신적, 육체적 노력을 상호간에 해야겠죠. 그래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언제나 응원밖에 없는 듯 합니다. 그런 애틋함과 위태로움 속에서 애써 사랑을 해나가는 그대들이 늘 대견해요. 언제나 그대들의 사랑을 응원합니다. 저는 열심히 응원할 테니 사랑은 그대들이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Just 10 Minute 이렇게 끝내보고요. 바로 오늘의 절대 선곡으로 넘어가 봅시다. You are my everything. You are my everything. 거미 씨의 노래예요. 태양의 후예. 이것도 어쩌면 고무신과 군하죠. 그 드라마의 OST인데요.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들 중 한 분이 신청곡으로 주셨습니다. 가사가 참 예쁘다며 가사를 곱씹으며 불러줄 것을 명령해 주셨는데 분부 따르도록 해보겠습니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길 바래요. 바보처럼 먼저 말하지 못했죠. 할 수가 없었죠. You are my everything.
어린 내 가슴 속에 단 하나의 사랑 You are my everything. 죄송해요 여러분. 저는 거미 노래 같은 가창률 폭발 노래를 잘하지 못한답니다. 여러분 원곡 꼭 들어보시고요. 다음 주 저스트 10미닛 주제는요. 인생은 타이밍입니다. 왜 생각해보면은 신기한 인연이나 우연이 한 명씩 꼭 있잖아요. 뭐 한 가지라던가 한 명이라던가 상관도 없고요. 어쨌든 하나씩 꼭 있을 텐데요.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인연 혹은 우연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해요. 사연 링크는 유튜브 정보 박스 맨 아래에 있고요. 페이스북도 메시지 맨 아래에 있어요. 알겠나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다음 주는 벌써 15분 라디오 50회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